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유류세가 이 휘발유 가격의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현재는 한 55% 정도 됩니다. 어,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은 한 750원 정도고요. 예, 거기에 한 900원 정도의 유류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네, 네, 이게 유류세는 정액이기 때문에 예,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비율은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55%고 예, 기름값이 한 1,400원, 1,300원 이랬을 적에는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 예, 다른 굉장히 나라 많죠. 다른 나라들의 유류세는 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우리가 좀 과도한 편이죠. 그래요. 그리고 유종 간에 불합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유종 간 불합리는 뭡니까 핵심이? 우선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경유가 싼 기름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예, 리터당 한 200원 정도 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제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유사에서 주유소에다가 공급하는 가격도 그렇고 경유가 사실은 휘발유보다 리터당 한 5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비싼 기름을 우리 소비자들은 주유세의 왜곡 때문에 예, 더 싸구려 기름으로 알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경유에는 세금을 적게 매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왜 한 그런 200원, 겁니까? 250원. 그거는 역사적으로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기름을 다 수입해서 쓸 적에 예, 경유는 산업용 연료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휘발유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해줬었죠. 예,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예, 유류세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크게 두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유류세가 과도하기 때문에 리터당 한 900원 정도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예, 이 가짜 기름을 만들면은 유류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터당 한 9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지난 정부가 시작할 적에 한 5년 전에는 예, 이 가짜 기름이 한 15% 정도 유통되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그 정도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리터당 공장도 가격이 750원인데 예, 예, 리터당 900원을 그냥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유혹이죠. 5년 전에 한 15%로 추정했다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도 관심을 안 갖고 그러는데 예, 간간히 보시면은 가짜 기름 때문에 가짜 기름을 엄청난 양을 생산을 해가지고 유통시킨 범인들이 체포됐다 하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짜 기름을 만드는 일당들이 생산하는 가짜 기름의 양이 예,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양을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상당한 양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예. 이게 유류세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전기의 소비를 부추깁니다. 지금 식당에 가시거나 농촌에 가시면은 시골에 가시면은 전부 전기 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기가 상대적으로 싸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전력 생산의 한 30%를 난방에 쓰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유류세가 과도해서 생기는 일이죠. 사실 전기를 생산하려면 또 기름을 떼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원전도 있고 지금 전력 생산 방식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네, 네.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지 됩니다. 전력은 제일 값비싼 에너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유류세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 소비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군요. 예, 예. 그러면 교수님 생각할 때는 유류세를 대폭 낮춰도 상관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한 30% 정도 낮춰도 네. 세수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왜요? 현재 예. 유류세로 걷는 것이 한 27조 거의 30조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그걸 한 30% 깎으면은 예. 한 10조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한 7, 8조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과도한 유류세를 걷기 위해서 예.
그 화물차들, 버스들, 그다음에 그 영업용 택시들한테 예. 유류세를 환급을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고요. 예. 농민하고 어민들한테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유류세를 낮추면 그 비용도 따라서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짜 기름을 유통시켜야 되는 유혹이 없어집니다. 근본적으로. 네. 그러면 그 가짜 기름, 소위 말해서 지하 경제죠. 예. 지하 경제가 양성화되면서 아하. 30% 깎아줬는데 70%의 세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요. 예, 그래서 계산이 간단한 거는 아니지만은 네. 물론 30%를 깎으면은 세수가 좀 줄기는 하지만은 그럼 생각만큼 많이 줄지 않을 거다. 많이 줄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 석유값 올라갈 때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거는 그 효과가 한 일주일 내지 2주일밖에 안 간다. 또 이런 주장도 하셨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유류세 인하를 자주 했던 건 아니고요. 10년 전에 한 번 하고 그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는 15%를 깎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어제까지 우리가 법에 정해진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정해진 그 유류세보다 10%를 할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5%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5%더 깎아주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할증한 거를 내리고. 근데 이런 한시적 인하 조치의 그 효과는 일주일, 2주일밖에 안 간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름값이 뭐 지금 이란 사태도 있고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는 그 거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10년 전에는 기름값이 막 정말 자고 나면 오르는 시점에서 그 인하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한 7, 80원 인하를 해줬는데 며칠 지나니까 7, 80원이 올라버렸어요. 똑같은 가격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깎아준 거죠. 예. 깎아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체감을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도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직영주유소는 바로바로 내리는데 일반 주유소는 좀 더 있어야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바로 내리는 게 아니죠. 정부하고 사회가 워낙 정유사들한테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것도 정부가 자초한 건데 예. 유류세는 정유사가 선납을 합니다. 네. 출고 시점에서 선납을 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와 있는 기름에는 이미 유류세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지금 현재 오늘 그 주유소에 가셔서 넣는 기름에는 예. 어제 이전에 그러니까 15%가 인하되기 이전에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영주유소의 경우에는 정유사가 네. 워낙 사회적 인식이 나쁘니까 예. 본시를 감소하고 깎아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일반 주유소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세금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의 말씀이었고 그 주장대로 정말 아주 상시적으로 한 30% 확 좀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네요.